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배팅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하고 오늘도 어제 불가리아 잘 들으셨죠? 그 다음 미네소타 지금 마지막 말 공격만 잘 막으면 되니까 그럼 또 어느 버 두 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주간 몇 배 들어왔노? 5배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몇 경기 없었기 때문에 구개 그 오픈해가지고 또 하나 롯데 잘 먹었죠. 그 전에 틀리고 5.6배 또 먹었던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배가 터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제 4.7배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같이 가서 먹고 지금 어느덧 3년 타고 하루는 안 됐고 6월 26일 날은 적중이 안 됐고 물부가 요건 또 5.6배 들어왔거든요. 요렇게 먹어야 이제 배가 터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오늘 10시 11시인데 분석 또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고 쓸데없는 거는 굳이 얘기 안 하도록 했습니다. 4.73 또 간단하게 가는 거 먹고 5.6배 먹고 틀린 것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극장 다 뒤집기 승해가지고 NC 안중열 손아섭 해가지고 또 야무지게 돌아왔었죠. 그러니까 바보들은 맨날 못 먹는 겁니다. 본방송 오면은 내가 분명히 얻어간다고 했는데 멍청하면 내가 못 먹는다 했었어요. 분명히 알겠죠? 분명히 어제 내가 해줄 필요가 없는데 강조를 많이 했죠. 뜬금없냐님 추천 뜬금없냐 형님 감사합니다. 그죠? 딱 믿고 사람 볼 줄 알고 이러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잘 되겠죠. 근데 또 정신 못 차린 애들은 또 멍청한 짓 하고 있겠죠. 알겠죠? 아직 들어온 건 아닙니다 형님. 알겠죠? 오케이. 못 갔으면은 또 다음에 가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형님? 못 갔으면 가면 되고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는 데 있습니다. 왜? 배팅은 무조건 생기는 건데 그걸 주짜고 있으면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바보라고. 알겠죠? 그래서 제발 좀 사람 볼 줄 아시고 좀 좋은 거 드세요. 맨날 이상한 거 먹고 좀 자랑 좀 그만 좀 하고요. 뭐 재미도 없고 맛도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오늘 경기는 2시 경기 있고 6시 경기 있거든요. 분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시고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봐야지. 도대체 맨날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신기한 거고 그거 하는 건데 지금 형님 안에 8년째 하고 있는데 형님이 잘못하고 있었던 거지. 맞죠? 아니면 형님이 그런 사람 못 봤구나. 맨날 그 뜯어내는 사람들만 봤으니까 그렇지. 그게 정답 아이가 맞지? 어? 형님 맞잖아. 형님이 그런 사람만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못 찾은 거지. 맞지? 신기한 게 아니고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거지 같은 것만 주니까 거기 습관이 돼 있는 거지. 맞지? 나도 틀리는데 그거 돈이 되냔 말이지. 내 말은 틀리고 맞고는 나도 어디서 벗어날 수는 없어. 근데 그게 돈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도 틀릴 땐 틀리잖아. 맞잖아. 근데 이제 돈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잖아. 근데 왜 돈이 맨날 배 터진다고 하냔 말이야. 나도 이 적중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배가 안 터지는데 왜 쓸데없는 거 갖고 자꾸 배가 터진다고 한단 말이지. 그거는 잘못됐단 말이지. 말장난친다는 거지. 알겠죠? 거 가서 돈 벌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1야 투수도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핀, 바우어, 스미다, 야마사키, 그 다음에 다카시, 그 다음에 두플란티어, 이렇게 보시고, 저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네만 들어오면 됩니다. 또 4배짜리거든요. 그또 방송 들으신 분들은 또 잘 먹었습니다. 멍청하면 못 먹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요미하고 요코다. 자, 물론 형님들아, 제가 요미가 나왔을 때 그리핀이나 이올이 어제 예상대로 어제 주간을 먹었죠. 6배, 5배짜리를. 그래서 예상한 대로 승의 언더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요미도 솔직히 지금 타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평덕이 2.89밖에 안 되고 그리핀이 나오는 경기가 점수 지원이 거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가 잘해서 4승 0패 1점대의 방어율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요코도 분명히 주말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죠. 타격으로 승리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긴 했었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미 멤버들이 오카모토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장타적인 부분들은 확실히 요코한테 딸리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잭슨도 털리고 바우어는 더더욱이나 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선수들이 다저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언터처블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1야에 왔을 때도 지금 연차가 꽤 찼기 때문에 저는 반등을 분명히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요미도 계속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타격에 대한 부분들이 1점, 2점, 0점, 뭐 3점 이런 식으로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요건은 아니다. 제가 그리핀 때는 오히려 저득점을 좀 많이 봤었던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오가 그리핀이랑 차이가 안 나고 그리핀이 조금 우위일 수는 있지만은 뻗대버리면 상관없기 때문에 요미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 바오가 S급 정도까지는 못해서 그렇지, 조금 헤매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답이 없는 수준은 아니고 평균치 이상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은 요미 안 찍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4.5라는 거는 언더를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리핀 자체가 6이닝, 7이닝 지금 공략이 안 되면 그냥 순삭이야. 그 대표적인 경기가 요코베이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바는 굳이 건들지 않도록 하겠고, 요코 역적으로 가는 게 좋고, 이거는 뭐 야쿠나 요코나 이런 팀들은 이제 뭐 프렌 찍는 팀 별로 없죠. 옛날에 뭐 지바도 프렌 찍고 라쿠텐도 프렌 찍고 주니치 프렌, 여기 대표적으로 프렌 찍는 팀인데 니오넴하고 지금 그 팀들이 이제 이기면 이기고 지면 화끈하게 지고 이러다 보니까 프렌이 만약 있어도 프렌 메리트가 없고 그냥 역을 칠 거냐 말 거냐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설명은 할 필요는 없어요. 요미도 타격점에 대해서 뭔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도 상당히 지금 뭐 좋지 못하죠. 5할 승률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특히 타격점에 대해서 바오가 저러면 타격이 무서우면은 원래대로 지금 털리고 있고 실제로 제가 뭐 반대 보거나 반대 오버 보거나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장타적인 요소는 요코가 확실히 강점을 가져가는 거는 12개 팀, 소프트뱅크와 모든 팀들을 다 포함해서 그거는 최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요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4.5 준 거는 또 저득점 경기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그런 경기 때 승리를 하는 건 뭐야? 베이스러닝 하나 더 가져가는 거고 작전이고, 그 다음에 장타 하나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요코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리핀하고 바오는 그리핀이 압승을 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번에 웹이나 제가 그 샌디 콜렉이었나? 그 투수 났을 때도 샘프가 저배당을 받았을 때 뻗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샘프의 일반승 1점, 물론 배당이 후진 건 아닙니다만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했었죠. 딱 그 느낌이 드는 게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요코 역배에다가 저는 저득점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코도 오바는 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요코답지 않은 0.1점의 이런 지더라도 지던 이기던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줘야 되는 팀이다. 왜? 멤버 구성이 좋기 때문에. 미야자키, 세키네, 용병, 스쯔고 이런 홈런이나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들이 일본 야구치고는 많이 보유를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거 대비했을 때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투수도 이제 바우도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요미도 결국은 투수들이 이오리도 잘하고 뭐 얘도 잘해도 점수를 못 얻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4점이 나왔지만 4점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단 말이죠, 요미가. 그죠? 그 다음 야쿠하고 한신. 이거는 뭐 배팅은 안 했었는데 확실히 야쿠의 이제 타격점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나오네요. 원래 야쿠는 타격으로 먹고 사는 팀인 거는 맞습니다. 맞죠? 근데 꽤 오랫동안에 안 터지고 있어서, 왜냐면 선수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맞죠? 한신은 계속 지금 저득점 경기에 지금 지난주 세이브부터 해가지고 아시죠? 뭐 두플란티어 경기도 있었고 오늘도 두플란티어 경기이긴 한데 뭐 2점, 1점, 3점, 3점 거의 맥시멈이 지금 3점이라고 보고 있거든. 요래 가지고는 이기기가 힘들다. 타격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야쿠르트가 살아난다고 봤을 때는 산타나 오주나의 장타에 그 다음에 베이스러닝, 요거는 2104님 추천 야쿠르트가 훨씬 나은 감사합니다.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택지는 뭘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한신승이 한신만을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제 그것도 뒤집혔죠. 그렇다고 해서 야쿠 역배를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 야쿠의 투수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좋지 못하고 새로 나온 투수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는 2.5 프랜승하고 저득점 정도 갈 수 있는 거죠. 한신을 갈 거면 저득점을 가야지. 투수의 힘을 가져가는 건 있으니까. 그리고 두플란티어는 세이브 때는 제가 반대 봐서 2.2를 되긴 됐지만 쉽지 않은 투수인 거는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오랫동안 가진 않기 때문에 야쿠 프랜에다가 저득점 보는 게 맞고, 야쿠가 점수 내면은 한신이 지금 1, 2, 3, 1, 2, 3, 3점, 0점, 1점 요거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야쿠가 살아났다 해서 오바 갈 건 아니고 한신의 기본적인 투수들은 선발이든 불펜이든 상당히 하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득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2.5 프랜승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타격점이 나오면 한신한테는 밀릴 것이 없다. 투수야 많이 딸리지만은 이 투수들의 선발 투수나 뭐 키자나 콘노나 다구치나 이런 투수들은 공략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샘프처럼 저득점의 흐름으로 가서 졌잖아요. 그 세이브한테 2번이나 졌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에 뒤집히고 그런 경기가 나왔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프랜승하고 언더 쪽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2.5 프랜승 그리고 대체적으로 프랜승을 잘 쓰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세폴 가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니치하고 히로 여기는 이제 4.5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항상 경기들이 껄끄럽고 실제로 3대2가 나왔었고 와쿠의 행님은 생각보다가 아니고 나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역할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승은 못 가는 거는 뭐 타격적인 부분 때문이죠. 나이 40에 옛날에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세이브 했을 때가 그때 모습이 보이는 게 지금 와꾸이라고 볼 수 있거든.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는데 배팅에 선호되는 팀은 아니죠. 항상 요거를 많이 찍어갔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타마무라 쇼고는 요번 시즌에 이제 2년차인가 3년차인가 좀 포텐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확실히 또 어떤 게 나왔어요. 히로는 저득점 싸움이 아예 안 되구나. 이게 또 나왔단 말이지.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논쟁을 좀 했었는데 물론 뭐 히로 경기를 그 뭐 찍지는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저득점 나오고 또 원정 고자인 부분들은 또 나왔죠. 이렇게 못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저번에 이제 9승에서 2승을 더 거둬서 11승 22패를 했는데 확실히 저득점에 대해서는 다른 팀도 야쿠도 저득점에서 이기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어. 근데 히로는 무조건 점수 내서 그게 발동되고 일관성을 보여줘야만 승리를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그런 8대3 뭐 5대2 이기는 경기도 마인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니치가 점수가 없어서 갔던 부분들인데 그거를 3대2로 이기고 또 4.5 기준이 맞으면 별로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 이 경기를 찍을 필요는 없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와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40대 선수가 오랫동안에 약간 20대 옛날 30대 요 피칭을 해주던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는 항상 되기 전에 얘기를 드리죠. 물론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게 훨씬 많았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주니치 역배나 4.5 오버 쪽으로 478님 추천 접근을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로는 확실히 저득점의 경기에 대해서 승리를 비율하는 것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왜? 나올 수도 있거든. 그거는 맨날 말하는 이제 모리시타나 아두아나 특히 타마무라 쇼고 이 세 명 중에서 1선발을 확실히 잡아서 투수 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이런 경기도 펼쳐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득점 기반, 득점 많이 개싸움 요게 지금 히로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4.5라는 거는 일단 와쿠이가 나이가 많은 선수인 건 사실이고 재구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언더를 볼 수도 없고 언더가 배팅이 좋을 수도 없죠.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 준이 지역배에다가 4.5 오버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박수. 미네하고 불가리아 돌았으면 4배 돌았습니다. 그래, 이러는 거예요, 형들. 내가 어제 방송 보라고 했잖아. 얼마나 강조했는데 어제 다시 보기를 봐. 29분밖에 안 했어. 4배 돌아왔습니다, 형님들. 맞죠? 내가 배구 중에 3개인데 쿠바 마엔, 그다음 이란 프렌, 내가 3개 얘기했거든. 이탈리아도 많이 했네요. 중요한 건 아니지. 뭘 3개 했노? 그럼 3개 뭘 갔어도 됐을까? 이거 쿠바 마엔. 그다음 3개 있죠. 이란 프렌. 그다음 뭐였어? 불가리아 역배나 프렌. 맞죠? 근데 프렌 이야기를 안 하고 역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 결국 3개 다 들어왔네. 그 2개는 내가 2.5 마인승을 설마 추천을 하겠어요? 이랬잖아. 그러면 바보 아닌 이상은 진짜 캐치가 떨어져도 쿠바 마엔이나 이란 프렌이나 불가리아 역배나 프렌이 다 들어왔는데 그리고 미네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배당 떨어져서 아쉽다 했고 지금부터 미네는 시작됐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되잖아. 2주 딱 걸려버리고. 근데 뭐하고 앉아있냔 말이지. 내가 미쳤다고 알려줘요? 좋으니까 알려준데 좋아가지고 알려주지. 일주일 2주일째 지금 얼마나 들어 조합도 알려줘. 근데 강선부에서 여러분들 강선부 갈 날도 아닌데 강선부 가서 틀렸더만. 그거 틀릴 수 있죠. 근데 강선부 아닌데 왜 강선부라의 6경기인데 그 경기 다 1점차 경기였는데 기억나지?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주간 경기 강선부 갈 게 어딨어. 근데 왜 강선부 가고 그러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 그냥 알려줬잖아 방송 와서. 그 심플하게 알려줬더면 씨발 1.4배 더 무슨 뭐합니까? 야 이 새끼 알려줬잖아. 그래서 강선부 하지 말라고. 그냥 멍청하면 못 먹는 거예요. 알겠죠? 또 오늘 주간 3년타 하면 되고 알겠습니까?
표 하실 분도 하시면 되고 뭘 망설이냐고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 간단한 심플해 갔잖아. 오늘 심플하건 다 갈 필요 없다고. 그 두 개만 갔는데 4.5배고 늦게 갔으면 4배야. 그러니까 바다 물줄은 몰라요 인간들이. 그 롯데 역배 어플은 그 지난주에도 몇 개냐 그게. 조합도 있고. 좋은 마음 쓰니까 되잖아. 나쁜 맘 먹으면 맨날 안 되고. 사기치는 거 좀 걸러내라고 힘들어. 알겠습니까? 오릭스하고 라쿠텐 같은 경우는 어제 오릭스 승을 봤었어요. 그리고 이기는 경기는 화끈하긴 하네요, 확실하게. 근데도 자주 갈 수 있는 팀은 아니죠. 어제 오릭스를 안 간 것도 그거에 또 상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저는 근데 이 경기는 저득점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왜? 라쿠텐은 123, 123 이런 부분들은 특은 나와주고 있고요. 그 4점 나왔던 그 구간은 4점 그 주에만 그래서 지난 주에만 그래서 이 특이 나오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하야카하고 나발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야카도 이제 이번 시즌에 두 번째 시즌이면 더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1선발에서 잣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얘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리스 승에다가 저는 5.5 줘도 저득점을 볼라 했는데 6.5 저득점이라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오늘 2시 경기하고 6시 경기 때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특별하게 코멘트가 없어요. 그냥 이기면 만승을 하는데 그 만승을 많이 하면 자주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오리스 경기라는 것 자체가 투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뭐 오카, 모토, 시타 요 느낌이 아니라서 좀 가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한 경기씩은 꼭 그렇게 다득점을 내면 저등 경기가 발생을 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오리스 승에 저득점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먹었으면 좀 쏘세요. 먹었는데 왜 안 쏘는데? 먹으면 쏜 다음에 어제 나한테 쏜다는 사람들 또 거짓말이가 내가 방향 다 그 마음에 담아둡니다. 한 대 했던 사람들은 또 조용하네. 어제 주간에 와서 쏘겠습니다. 먹으면 쏘겠다는데 먹었는데 뭐 내가 뭐 3배도 아니고 조용하네요. 아무튼 감사하고 표 누신 분들은 달라 하시면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안 지킬 약속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해줘도 되긴 한데 안 지킬 약속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 허공에다 그 약속하지 마란 말이야. 안 하는 건 괜찮단 말이야. 근데 안 하면서 뭐 내일 할게요 뭐 할게요 뭐 이런 거 하지 마란 말이야. 먹으면 알겠지? 사람 가지고 놀고 이런 거 하지 말했습니다. 저는 안 하는 건 괜찮아요. 뭐 해서 뭐 자기 편할 때 하면 되는데 근데 뭐 돼도 안 되는 거 하면 저는 안 받아줍니다. 그다음 6시 경기 볼게요. 세이브하고 니오넴. 자 어제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겠노? 니오넴은 많이 나왔고 니오넴은 많이 나왔고 자 이마일을 깼다. 이마일이 이 정도 깼으면은 야마사키는 지금 신조 감독이 데려와가지고 오릭스에서 데려와가지고 정말 잘 써먹었죠. 작년 같은 9승이나 찍었었고 그죠? 그러면 뭐야 대마이를 깼는데 대마이도 초반에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서 그래 한 거지. 공략 잘하긴 잘했잖아요. 빨리 내려갔잖아. 공략이 좀 돼가지고 어떻게든 뻗댔다 아이가 그죠? 그러면은 그건 이혼행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세이버는 그런 저득점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어제도 1-2-3, 1-2-3 1 하고 있고 0점인데 계속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니오넴은 화끈한 부분들이 있고 마인도 되고 매치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힘들어. 어제 이마이를 깼는데 이마이도 못했던 건 아니야. 근데 공략을 니오넴이 전체적으로 잘 된 부분들이 그럼 뭐야 4.5바도 갈 수 있고 니오넴 역배도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설명할 게 뭐 있어? 이마이를 깼는데 스미다나 뭐 다른 투수들이 나왔을 때 공략 못하는 게 말이 되겠냔 말이야. 그건 또 그렇고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무슨 승리를 거둘 거 아니야. 어줍지 않은 점수 가지고 어떻게 이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이버가 5.5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들 봤을 때 한 번만 5점 낸 거 빼고는 2점 아니면 1.2점이고 그 전에는 한신한테도 그런 식으로 승리를 거뒀잖아. 그래서 가기는 같지만 똥줄을 태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세이브 스윙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세이브 배당이 좋았었던 부분들이고. 주스9644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부분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더 나머지 걸 볼 필요가 없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오버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왜? 왼쪽 세이브 투수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만 나오고 7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7점인가 6점 나왔잖아요. 그러면 니오는 페이스대로 또 나온 거야. 전체적으로 골고루 친 거야. 한 명 가지고 단발성이고 홈런 2개 나오고 이런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뭐야 오버도 갈 수 있고 옆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맞지? 다른 설명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지. 맞죠? 야마사키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승에서 잘 들어왔고 이번 시즌에도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고 깔끔한 피칭 해주고 오리스 있을 때는 3선발 정도 역할을 해줬던 선수잖아요. 그죠?
그다음 지바하고 소뱅 어제 뭐 상관없이 모이넬로 나오고 패 없고 그랬었지. 그리고 소뱅산 이시카예요. 저 얼굴 보이죠? 털복숭이 이시카 아니고 지바 있었던 소뱅산 이시카니까 뭐 소뱅 이시카가 소뱅한테 뭐 보여주고 싶은 건 있겠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퍼시빅으로 돌아오니까 맨 꼴등 밑에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좀처럼 이 반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팀이죠. 그래서 우아사도 기대치가 높아서 그대만큼은 안 해주고 있지만 소뱅 반대 보는 거, 그 다음에 언더 보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는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뭐 0점 나고 이런 경기든 당연히 뭐 소뱅이라도 이길 수가 없죠. 점수가 안 나는데. 그래서 소뱅 승에 오버 볼 수 있도록 하고 우아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저배당 받아도 원래 저배당을 받아야 되는 친구다. 알겠죠? 근데 이제 물배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초자력 그 충전님 정도는 추천 아니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기준점을 좋게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K리그 어제 대전이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그 어제 형님들은 대전인 거 힌트 알아챘어요 안 했어요? 안 알아챘어요. 대답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 일절 없고 오늘 다 강퇴시키고 말하는 새끼들 다 블랙시키겠습니다. 맥기리 님 추천 감사합니다. 와리가리 고맙습니다. 와리가리 1000개 고맙습니다. 와리가리 1000개 고맙습니다. 그래 먹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먹었으면 잘못도 하고 공지 올리면 할 거니까 그냥 분석 끝나고 할 거니까 바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비랑 얘기죠? 어제 대전인 거 파악했어. 그래서 공지를 잘 봐. 와리가림님 추천 방송 잘 감사합니다. 봐. 맨날 뜨문뜨문 보고 멍청한지 하지 말고. 그거 다 안 갈 거예요. K리그는 수원, 안양, 부천, 안산 요 경기들만 갈 거고 비중 있는 경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에 1순위 갱남 오바 메모해라. 움직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샵TSLA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메모해라. 1순위 경남 오바. 그게 조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위만 나눠줄 수도 있어. 쓰세요. 1순위 경남 오바, 2순위 천안 프렌, 3순위 안양 프렌, 그 다음에 4순위 강원 오바. 요게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쓸 수 있는 재료인데 조합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으로 얘기를 하면 경남 오바, 천안 2번, 그 다음에 안양 3번, 그 다음에 수원 4번입니다. 치세요. 안 치는 사람 다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안 하고 지 바라는 것만 하면은 질문 절대 안 받습니다. 쓰세요. 한 방에 할 때 하세요. 또 두 번, 세 번 하게 하지 말고. 알겠죠? 아니 1, 2, 3, 4 이렇게 쓰란 말이야. 1, 2, 3, 4. 1. 경남 오바. 2. 천안 프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날 이렇게 한 줄에 쓰란 말이지. 그럼 방향이 마이 K를 가면 되면은 경남이랑 천안 프렌이 가장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수원하고 강원은 수원의 이 김원중 감독이 간단하게 말해줄게.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졸라 심노잼 축구를 했었고 맞죠? 뭐 오바 잘 안 갔잖아. 프렌도 잘 안 가고 대구랑 막장인데 근데 골이 지금 나오고 이제 좀 색깔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 그리고 강원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경호 감독이잖아. 정경호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감독이 되고 나서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들을 보면은 액션을 좀 강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점수도 나오고 경기력 자체가 선수는 문제 없어요. 왜? 강원이 작년에 우승을 할 뻔했었던 팀이니까. 그래서 이건 승패를 정하는 것보다 오바가 좋은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광주는 이제 승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 이제 뭐 징계 먹는 부분들, 그다음 선수 아싸니도 또 요코하마를 이적하는 부분들. 그래서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뻗댈 수 있는 축구밖에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정효 감독이 뻗대는 축구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결과치는 좋아. 왜? 안 된다고 막기만 하고 승점만 챙기고 대구 FC처럼 경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는데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이 추천 나오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양이 프렌이 돼 있는 게 좋은 부분. 난 광주가 프렌이 될 줄 알았는데 안양이 지금 프렌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부천하고 경남하고는 원래 개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점수가 저득점이 0.0점에서 한 골 싸움에 나오는 경기들이 없고, 부천이든 경남이든 경남 지는 경기도 있고 이기는 경기도 있고, 수원 삼성한테 또 핸승해서 수원 삼성 좋다고 한 적도 있었잖아. 그죠? 결국은 핸승이 주면은 크게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바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산은 원래 근본 있는 팀은 아니죠. 근데 꽤 잘해주고 멤버 없는 거에 비해서 돈 안 쓰는 거에 비해서 해주긴 있어. 근데 지금 천안이 프렌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메리트가 있단 말이야. 왜? 천안은 항상 지금 빠바기 감독부터 지금 감독까지 아니면 초창기에 그 LLA 하는 그 여자 축구 출신 그 누구 그 옛날에 눈높이 대교 감독했던 그 와도 오바의 컬러는 안 벗어나고
뒤처지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몇 년 차가 되면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안산은 기본적으로 스쿼드가 꽝인 거에 비해서는 풀앤하고 여가하고 좀 오버도 나오고 원래 언더의 역배 그냥 풀앤 반대도 못 가고 이런 팀이야. 그냥 3부 지킴이야. 좀 있으면은 2년만 지나면 또 그 뭐야 3부 강등도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천안이 풀앤이라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원래라면 그래도 천안이 승을 받고 조금이라도 약정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남자 배구는 아직 안 떴는데 프랑스 그대로 갈 겁니다. 만약에 배당이 작으면 마인 쪽으로 갈 거예요. 별표 9시 형님 경기인데 별풍선 400개 그것도 감사합니다. 갈만한 경기긴 해요. 화끈하게 적중 갈만한 쌍이루쌍. 경기긴 한데 그거는 뒤에 거랑 묶어 가든지 제가 추가 조합을 만들도록 별표 하겠습니다. 형님 추천 근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프랑스 쪽으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갈만한 재료인 건 알고 계시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대답. 대답. 그다음 구경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항상 형님들은 이거 대기를 특히 주말에는 방금 줄 수도 있다. 아니면은 프랑스가 좋은 건데 아직 뭐 만약 얘 조합이 없네.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공지 보고 그다음에 뭐 쪽지 보고 아니면 카톡 보고 이래 가지고 대기를 타고 계셔야 돼.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좋거나 앞에 게 또 들어오고 계속 먹잖아. 그럼 또 갈 수 있는 부분 아니 잘 될 때는 계속 가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 경기도 갈만하고 배당이 1.5대나 이러면 더 갈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 지금 반대 같은 경우 슬로베니아 그냥 깡이야. 이번 시즌 꽝이야.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이런 팀들 있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니고 그냥 여기 지금 의욕이 없고 관심이 없고 할 경기들을 그래도 몇 경기 때 가져가고 비슷한 경기들을 가져갔었는데 안 된단 말이지. 아예 경기력 자체가 안 되고 해보자고 하는 이런 조차도 없어. 선수 탓할 것도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프랑스 쪽으로 물론 프랑스도 저배당 받아서 메리트는 없고 이 4대 리그 출신들이 그렇게 강점에서 마인도 해주고 1.5도 하고 바르고 셧아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긴 하지만 슬로베니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어반은 쓸 필요가 없고 엔비디아 프랑스 승만 쓰면 88님 됩니다. 추천 그리고 내일 감사합니다. 남자 배구도 중요합니다. 지금 맞잖아. 쿠바하고 형님들아 이란하고 다 맞았어 안 맞았어 맞잖아. 그 2.5 마인승을 안 시기다님 추천 중요하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탈리아는 마인을 했잖아. 폴란드는 아마 마인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 2세트 케냐다 줘가지고 맞지? 그러니까 왜 단디 듣지 못하냔 말이야. 그 2개만 3개만 강조를 해서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3폴을 해도 배당이 나오는데 2폴만 해도 여러분 돈 받아가는 거야. 근데 뭐가 그 2폴 먹고 메이저리미고 먹고 꺽꺽이고 억지 3폴 해가지고 3배 할 거면 2폴에 3배를 하지 그게 3폴이냔 말이야. 3폴 하는 용도는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 보여주기식 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진짜 배당을 찾기 위해서 3폴더를 쓰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물론 나도 간혹 한 번씩 가져갈 경우 있으면 3.7에 3볼에서 먹기도 하긴 하죠. 아주 간간이 아니야 그것도. 왜? 어차피 우리가 기회를 던지는데 왜 맨날 초 같은 거 먹고 자랑질을 해야 되고 초 같은 거 먹고 행복해야 되냐고. 수익 안 나잖아. 좋은 배당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도 방장 날 때도 있고 손 시릴 때도 있는데 그 밑으로 가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는데 그럼 맨날 돈만 갖다 붓고 있을 거야? 정신 차리세요 제발.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아니잖아. 그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맞잖아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국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야는 5시 경기입니다. 그리고 국야는 이제 어제 간단하게 말하면 어제 다 역전승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잘 골라간 것 같아요. 어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제 이렇게 갔었거든요. 만약에 대마이를 1번에 넣었었으면 2번에 넣었었으면 개작살이 났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잘 엮었고 SSG도 문승원이 보고 좀 간 건 있는데 약간 간보아 이기듯이 그렇게 이겼고요. NC는 그 전날에 이제 롯데 가서 땡중이 똥줄 타서 먹고 그냥 될라니까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6월 중순에 얼마나 씨발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 잘하고 그랬는데 그제 맞죠? 그리고 5배 정도 이렇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 어제랑 또 비교하면서 들으시고 그렇게 분석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하지 마시고 알겠지? LG하고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기는 뭐 짱이죠. 뭐 말할 필요가 없지. 그냥 기복도 없고 그냥 막 거의 언더고 거의 뭐 저도 똥은 안 싸고 그 다음에 접전을 만들어 놓고 내려오고 이게 지금 송승기란 말이지. 근데 저는 확실히 기아도 4위까지 올라왔고 2.5라는 거는 LG 일반승이 1.38을 가는 것보다는 2.5에 1.47을 가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2.5를 활용을 잘하면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이거든요. 그리고 송승기의 피칭은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운 부분들이고 그리고
특히 뭐 그렇게 이 신인이잖아요. 신인 그러니까 중고신 한 2년 차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올해부터니까. 그러니까 나는 형님들아 이거를 기아 프렌 언더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아까 야쿠 프렌의 그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기아 프렌이 배당이 더 좋아. 그리고 확실히 할 때는 마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긴 하잖아. 키움한테는 족같은 짓을 해도. 그리고 LG랑 기아랑 했을 때 LG가 기아를 홈에서 특히 또 홈이잖아요. 이게 또 LG가 홈만이 이만하면은 분명히 타격 때문에 5.3이는 가능하긴 한데 LG가 접전의 경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KT한테도 그랬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 두산한테도 한 번을 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2.5가 상당히 유리한 경기고 송승기의 피칭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LG도 오바의 흐름은 맞기는 하지만 중요할 때는 또 점수를 애매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접전의 뉘앙스가 많습니다. 두산한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프렌과 뭐 웬만한 또 역배를 역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아가 또 키움한테 한 번씩 그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두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기아도 그렇게 가기에는 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2.5나 언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SSG는 이제 본세라서 여러분들 가겠죠. 김강민 은퇴 시기긴 한데 김강민 은퇴 시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내가 숱한 은퇴식 직관, 숱한 이 중요한 순간에 갔던 역사적인 순간에 갔는데 저는 항상 그런 거 보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게 동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김강민은 원래 은퇴식을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분석대로 저는 본다고 봅니다. 근데 SSG가 어제 그 경기를 뒤집어서 이기고 그리고 또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로 나왔으면 본세라도 본세가 형님들 최근에 패는 안 먹었지만 LG전에도 부승부를 만들어서 다음 연장을 갔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본세 다음 경기 뭐였습니까? 접전이 돼서 또 연장을 갔었던 그런 경기는 있죠. 자기가 패를 안 먹었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야구에 아무리 메이저리그 미친 선수가 있고 1야에 미친 선수가 있고 9야에 미친 선수가 있어도 라일리도 맞기 마련이고 근데 폰세는 지금 조금 맞고는 있어요. 패를 안 먹은 거지. 그거는 맞죠. 근데 SSG가 어제 타격이 다 터지고 확실히 홈에서 문학 탁구장에서 홈런 치고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압도하는 경기들도 있지만 접전을 만들어서 패를 안 먹는 거지. 후반에 되면 공략이 되고 그다음 적응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뭐 10년 한 리그도 아니고 40년을 한 리그면 이런 투수들 급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뭐 패디도 있었을 거고 루친스키도 있었을 거고 더 좋은 선수도 알칸타도 좋았을 때 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오늘 못할 것이다. 이건 아니야. 근데 얻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동점 맞고 자기는 패를 안 먹고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두 번, 세 번 있었잖아. 그럼 그것도 봐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맞죠? 그래서 저는 SSG 역배랑 그 다음에 폰세의 피칭은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다만 이제 동점을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저는 하나를 무지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 그 전에는 하나 계속 갔었죠. LG 때는 하나는 간다. 크게 문제점이 없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전체적인 타율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새로 데리고 온 선수 있죠. 그 선수가 임페리얼 갔으니까 딱 3할 타자. 원래 1위의 조건은 3할 타자 외국인 확실한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난 이거 타격 싸움이라 보고 있는데 후반의 타격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SS 역배에 언더 보고 하나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마냥 본세니까 본세 공을 치겠냐 말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지. 그거는 초반에는 인정을 한단 말이지. 근데 후반에는 뭐야? 그럼 결국 장타거든. 하나가 장타가 세냐 SSG가 장타 세냐 봤을 때는 그거는 SSG라는 건 무조건 맞거든. 그리고 특히 이 라팍처럼 SSG 선수들도 문학 야구장에서 특히 지금 최정 같은 경우 지금 20년째 뭐 그 22자릿수 홈런인가 그것도 나왔던 그거 진짜 진기록이야. 몸이 안 좋으면은 쉬운 것 같아도 10개 하는 거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본세도 이 타격이 좋은 점이 어제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난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SSG 그런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를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가 배당 좋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족구도 소리 할 거면 꺼지고 그게 아니고 한번 조심은 할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하나를 계속 갔었잖아. 맞잖아. 오늘 미네도 안 가다가 미네 갔잖아. 강조를 했잖아.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통밥 찍는 게 아니고요. 맞죠? 그 전에는 하나 계속 갔었어. LG 저도 하나 가고 딱 특별하게 나쁜 점은 모르겠다. 실제로 삼성 갈 때 삼성 가고 그 다음 날 하나 가서 하나랑 롯데랑 먹고 이랬었던 부분 아니야.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도 껄끄럽긴 하지.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거는 후반의 타격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한 큰 뭐고
큰 거 한 방, 장타 한 방. 그리고 최근에 SSG 제가 2점은 프랜승을 간 적이 있어요. 유현진 나왔을 때 하나 인천 문학 경기장일 때. 그때도 2점 안쪽에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저는 마냥 하나가 너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NC하고 두산. NC하고 두산은 뭐 가야 될까? 두 가지가 야야 되는데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도 들을 건 들어야겠어. NC하고 두산은 뭘 가야겠어요, 형님들? 두 가지 언어바하고 승패 쪽으로 한번 말씀을 주세요. 형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이따 받을게요. 지금 좀 상당히 지체된 느낌이거든. 그래도 뭐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한 거니까. 이거는 승하고 오바 봐야겠죠. 진짜 두산 진짜 못한다 그죠? 그리고 영화는 형님들아, 내 어제 같이 응원하신 분이 있거든. 영화는 가만히 있으면은 영화 그 특유의 하이볼 볼보지고 그러니까 안 덤비면 돼. 안 덤비다 보니까 찬스가 왔잖아. 이거는 NC 승의 오바 중에서는 갑시다. 알겠죠? 그리고 조수행도 어제 실책을 해가지고 2개인가 3개인가 물론 어렵게 잡은 타구도 있고 아니면 저걸 좀 잡아줬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다 못 잡았던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이건 NC 승이 오바고 NC 승이 좀 더 낫겠죠. 왜? 로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불운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 근데 지난 경기 때 키움전이 저 KT전이가 그거 해가지고 또 보라진 줄 알고 막 시겁을 해샀던데 또 승리를 거뒀던 부분이니까 뭐 못했던 적도 있어. 근데 로건 초반에는 잘했는데 이제 못 도와줘서 못 이겼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NC 승에다가 저는 오버 보도록 하고 저 배당도 아니기 때문에 뭐둘 중 하나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산의 잭로그나 이제 콜오빈 같은 경우는 많이 맞기도 많이 맞고 좀 팀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커리어나 자기 연봉에 대한 이런 부분만 좀 반면에 뭐 니퍼트 이런 선수들은 뭐 팀을 생각하고 이런 게 많았었잖아. 그죠? 근데 이 두 투수들은 그냥 자기 커리어와 그다음에 또 뭐 코치 뭐 말 안 듣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럼 뭐 특히 솔직히 조성환 감독이 지금 이 멤버에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받아갖고 이어가는데 뭘 쉽게 반등을 치는 게 솔직히 쉽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키움하고 삼성, 야 삼성 진 건 좀 충격적이긴 했었는데 일단은 저득점 보겠습니다. 왜? 삼성이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있네. 쫙 벌리지 못하고 후반에 7, 8, 9에 경기 나와가지고 만승을 다 했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승하고 만승 가니까 삼성 일반승을 썼었는데 세폴이니까 1.4를 썼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일단은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알칸타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다승왕을 먹었던 선수고 몇 년 동안에 국내 야구에서 10승 정도 했던 투수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제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나이 먹어서 좀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은 왔다 갔다 심하고 지금 7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있으면 5할 승률까지 무너질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김재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김지찬의 또 이제 그 사이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가리비토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원태인 저기 누구야 최원태 최원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하다 지금 원래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쳐지고 왔다 갔다 쳐지고 롯데한테 간보아 지고 마지막 경기 그거 뒤집어서 원태인 1.44 받고 지고 이런 부분이지. 삼성 승하고 만승이 어제 졌다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키움 역배를 보겠습니다. 키움도 요새 승리하는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물론 그냥 이기는 건 없어. 항상 SSG한테도 1점 차승, 똥줄 9회 말 가서 주자 쌓아놓고 막아가지고 이기고 이런 식의 승리긴 해. 근데 이제 삼성을 가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삼성 갈 거면 당연히 많이까지 가야 무슨 메리트라도 있어서 가는데 저는 그냥 저득점 가는 게 맞겠다. 원태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한 경기 저번에 이제 뭐 롯데전에 작살이 난 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피칭에 대한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칸타라 저번에 첫 경기 때 그때 LG 나왔을 때도 언더적인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키움 역별 적급 출전까지는 힘들고 프렌 정도가 지금 1.41이니까 오늘은 형님들아 뭐 기아도 그렇고 야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키움도 그렇고 요런 팀들 여기까지는 못 가는 팀이고 프렌 정도 이용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언어바에 기아 같은 경우 언더 키움 같은 경우도 언더 야구 같은 경우도 언더 요런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한신의 똥배 LG의 똥배 그 다음에 삼성의 뭐 그 똥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부분들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롯데하고 KT는 야, 그건 나는 분위기를 타서 그걸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오바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롯데하고 KT는 형님들 어제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나는 경기가 있다. 롯데 죽 같네요. 맞죠?
형님 기억나나? 여러분 기억나나? 10생 기억나나? 누나 기억나나? 지바랑 세웅이 했는데 조 터지고 그 뒤에는 또 반대가 이기고 쳐 이기고 난리 하지. 지금 계속 이런 식이다. 그리고 한 팀이 점수 많이 내쁘고 또 KT가 어제 점수 많이 내삐고 KT 10몇 점 냈죠. 그 전에 롯데 몇 점 난 거 있죠. 롯데 지바 좋고 롯데 세웅이가 내도 세웅이 조 터지고 물론 맞지? 이런 경기들이 지금 많아. 중간이 없어. 한 팀 이겨보면 오늘 막 끝까지 너 죽일 거야. 이런 경기야. 맞죠? 롯데가 또 뒤집었잖아. 그리고 롯데가 지금 그런 경기를 많이 하잖아. 맞죠? NC전에 맞죠? 2경기, 3경기. 그 다음에 KT랑 했을 때 그런 경기가 지금 5경기, 6경기. 11대 8, 7대 12, 12대 3, 4대 3 이런 경기죠. 아니면 접전이거나. 그 다음 나균아 카드는 안 좋은 카드고. 맞죠? 나균아 오늘 똥배는 아니긴 해. 근데 어떻게 맨날 똥줄승으로 이겼었잖아. 가장 안 좋은 카드이긴 하잖아. 그죠? 원석이 같은 경우도 올 시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롯데 지금 이런 NC전에 했던 거, 그 다음 날 어제 했던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오바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원석이 하나 보고 간 거죠. 근데 오원석이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이번 시즌 탈삼진율도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롯데가 지금 이렇고 KT가 이런 상태면은 언더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승패는 어디 쪽으로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KT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KT 승보다는 뭐가 낫겠노? 다득점인 부분이 낫겠죠. 왜? 얘네 지금 이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2주 전이가 언제고? 며칠이고? 6월 11일 그러니까 2주 전이다. 2주 전. KT 홈 경기 때. 그게 기억나잖아. 씨발 가니까 날리고 그 다음에 날리고 롯데를 방에 2번 왜 갔습니까? 하고 막 다 터지고 KT가 이기면 화끈하게 이겨버리고 안 되면 롯데가 터져갖고 이기고 이런 경기들 아이가 맞죠? 그리고 내가 또 NC전에 보러 갔다 왔잖아. 거의 롯데 타격이 지금 그다음 고승민의 드랍 볼까지 해가지고 왜? 고승민, 김희집, 김주원 얘네들 해가지고 지금 실책하는 횟수가 너무 많죠. 그다음 기아의 실책, 기아의 전체적인 이 수비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스노우볼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단 말이야. 잘 던지다가도 그런 것 때문에 야구가 흘러가잖아. 봐봐봐. 어제 안중료 홈런 안중료 안타 칠 거 누가 예상했냐고. 저도 기대를 안 했단 말이야. 그게 야구란 말이야. 스노우볼 잘못 굴리면은 이영하가 한 명만 솔직히 다 안 보냈어도 동점이 안 되고 1점 차로 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2명을 갖다 굴려 놓으니까 동점이 되고 한 거란 말이지. 역전도 바로 됐던 부분들이고. 맞죠? 만약에 이거 한 명 하고 안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동점만 됐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9회 말이 졌을 수도 있고. 맞지? 근데 이런 스노우볼 자체가 많은 팀들은 언더를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맞죠? 특히 1루 같은 경우. 그렇다면 나승엽을 안 쓸 수도 없고 복귀를 했는데 그죠? 맞죠? 그래서 저는 롯데가 좋았던 거는 수비가 괜찮았을 때는 했는데 수비가 안 됐을 때는 팀이 망가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줬던 팀 대표적인 팀이기 때문에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언더 요소는 오원석이밖에 없잖아 솔직히. KT도 타격도 언더도 아니고 아니면 뭐 거의 쪼개서 치면은 뭐 홈런이나 장타 나오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게 그거. 그걸 롯데도 김강현이라는 원중이 더 봐라. 변태적인 성향. 그걸 NC전에 말로 채하고 나 롯데 가긴 했지만은 맞잖아요. 이거 언더 보기가 힘들겠죠. 됐죠. 프랑스는 일단 째려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